애플 스토어 매장에 뱅산카셀이 와 있습니다. 뱅산카셀 아닌가요? 모니카 벨루치 남편. 뱅산카셀인 것 같은데. 근데 한국에 올 일이 있나? 시그니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맥북 프로를 이제 드디어 받았습니다. 자,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자, 맥북 프로 15인치 2017년형 모델입니다. 고급형으로 구매를 했고요. 이미 작년 6월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리뷰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미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왜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그 이유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보시다시피 이 27인치 아이맥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게 미드 2010년 모델인데 거의 7, 8년을 사용하고 있었던 거죠. 동시에 맥북 에어 11.6인치, 이것도 2010년 모델이고요. 레이트 2010입니다. 이 맥북 에어를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런저런 또 일들을 했었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좀 성능이 좀 많이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바꿔야 될 때가 됐는데, 데스크탑과 노트북을 한꺼번에 바꾸려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잖아요. 데스크탑의 성능과 그리고 노트북의 어떤 휴대성을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맥북 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거의 8년 만에 새롭게 구매하는 맥 제품입니다. 아이맥을 할 것인지 맥북 프로를 할 것인지 결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얘기는 뜯으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비닐을 벗기고 나면 짜자잔. 자, 스페이스 그레이 모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익숙한 실버 모델을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실버는 너무 구형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신제품 느낌이 나려면 스페이스 그레이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애플 로고가, 원래 맥북 시리즈는 전부 이렇게 사과에 불이 들어오는, 이게 굉장히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이게 리뉴얼이 되면서 사라졌습니다. 이제 백라이트는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처음엔 그게 굉장히 저도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불 들어오는 게 좀 촌스러워 보이는, 뒷면을 뜯으면 네, 아, 이 느낌이죠. 정말 스르르 하고 벗겨지는 느낌. 역시 이 겉에서 들어만 봐도, 만져만 봐도 이 만듦새는 정말 애플을 따라갈 모델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명품의 느낌, 이 느낌 때문에 욕을 하면서도 맥을 계속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단자, USB-C 타입 양쪽에 두 개씩 있죠. 맥북 프로 리뉴얼이 되면서 이 단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저 역시 이 단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2015년형을 구매를 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애플이 단자에 대해서, 커넥터에 대해서 단자의 표준을 좀 이끌어 가려는 어떤 그런 욕심이 좀 있잖아요. 굉장히 좀 깡패잖아요. 이 단자가 전부 다 통합되고 USB 단자, 뭐 썬더볼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딴 거, 요딴 거, 이런 멀티 허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USB-C 타입으로 앞으로 단자를 다 통합을 하고, 덕분에 두께도 얇아지고, 사실 노트북에서 이 정도 두께가 나온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뭐 좋다 이거예요. 단자를 통합하는 건 좋은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맥세이프가 사라진 거. 이 자석을 통해서 전원을 공급하는, 그래서 그냥 갖다 대기만 해도 연결이 되고 지나가다 건드려도 그냥 쑥 빠지고 마는. 그래서 저는 이 맥세이프가 정말 그 애플의 어떤 고객 배려 마인드의 어떤 그 상징적인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그게 빠져버렸어요. 2016년형부터. 그런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 충전기도 보면 그 고리가 없어요. 원래 이 맥세이프 충전기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라인을 감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전 이걸 처음 해봤을 때 엄청나게 그 충격이었는데, 맥북 프로가 리뉴얼 되면서 이런 어떤 고객 편의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졌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이 뒤편도 보면 전에는 투톤이었는데 이렇게 일체화 시켜서 같은 색상으로 마감을 해놓은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여간 전체적으로 이 빌드 퀄리티는 정말 최고예요. 만져보는 순간 아, 뭔가 명품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맥 새 제품은 열면 바로 부팅이 바로 되죠. 짜자잔. 벗겨내면 네,
이 느낌이죠. 부팅이 되는 동안에 일단 키보드는 버터플라이 키보드죠. 나비식 키보드라고 해서 굉장히 키감이 좋긴 한데, 사실 저는 기존의 맥북 에어나 아이맥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던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좀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 키보드들은 이렇게 키가 돌출돼 있어서 돌출된 걸 이렇게 건드려준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나비식 키보드는 매몰돼 있는 느낌이 들어요. 키보드가 매몰돼 있어서 이걸 좀 더 눌러서 내려가야 되는 느낌. 그리고 터치바는 사실 호불호가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 개발자분들은 이 펑션 키가 사라진 거에 굉장히 분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ESC 키도 물리적인 키가 사라지고 액정으로만 남게 됐죠. 그래서 얼마나 불편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트랙패드도 좀 지나치게 좀 넓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키가 저 안쪽에, 키보드가 저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일까? 이제 한 가지 좀 기대되는 건 이 터치 아이디죠. 아이폰에서만 하던 이 지문 인식 작업을 랩탑에서 하려니까 신기하네요. 자, 떴습니다. 첫 화면이 떴죠. 자, 기본 설정을 좀 하고 이 나머지는 내일 나머지 리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봅시다. 자, 이거저거 설정하고 백업했던 거 복원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하루가 지났네요. 제가 맥북 프로랑 아이맥이랑 끝까지 계속해서 고민을 하던 차에 맥북 프로를 이젠 사야겠다, 살 때가 됐다, 지를 때가 됐다 라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비치 솔로 3 와이어리스 헤드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애플 홈페이지에서 맥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이게 애플 홈페이지에선 정가가 35만 9천 원이고 인터넷 최저가가 30만 원대, 29만 원 정도 팔리고 있던데, 이걸 그냥 줬어요. 애플에서. 대인배.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된 큰 계기가 됐고요. 혹시 필요한 분 계신가요? 그리고 구매를 결정하게 된 또 하나 큰 이유가 뭐냐면, 구매를 망설였던 가장 큰 이유가 이 랩탑으로 영상 편집을 하게 되면 좀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맥으로만 거의 7, 8년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적응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듀얼 모니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듀얼 모니터를 또 따로 구매하자니 그것도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그러던 차에 반가운 정보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구형 아이맥을 맥북의 듀얼 모니터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바로 대상 디스플레이 모드라는 거였어요. 타겟 디스플레이 모드. 그러니까 저는 이 아이맥을 처분하지 않아도 되고, 듀얼 모니터에 돈을 더 들이지 않아도 되고, 노트북은 노트북대로 활용하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결정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몰라요. 그 케이블이 아직 배송이 안 온 상황인데, 만약에 그 케이블로 듀얼 모니터 설정에 실패하게 되면 맥북 프로를 환불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그리고 저는 15인치 고급형을 구매를 했습니다. 15인치 기본형과 15인치 고급형의 차이는 CPU 차이거든요. 15인치 기본형에는 인텔 7세대 7700HQ 모델이 들어가고, 고급형에는 7820HQ 모델이 들어갑니다. 사실 0.1GHz의 클럭 차이밖에 없어요. 그 정도면 사실은 체감하기 굉장히 힘든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고급형을 구매했는데, 기본형에서 SSD만 512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래픽카드만 56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아주 미세한 CPU 클럭 차이만 있을 뿐이지 고급형이랑 같은 사양이 됩니다. 대략 한 10여만 원 정도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구매를 망설였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인텔 칩이 요즘에 좀 문제가 많았잖아요. 보안 문제로. 이번에 나오는 제품은 최소한 인텔 8세대 제품이 될 것이고, 아예 인텔 칩이 아닌 다른 CPU를 사용할 거다라는 루머도 있더라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4, 5개월을 또 그걸 기다리자니 또 너무 오래 기다릴 것 같아서 그냥 구매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하루 정도만 이 맥북 프로를 지금 만져보고 정확한 성능, 특히 영상 작업할 때 어떤 그런 성능 차이는 아직 체감하지 못했는데요. 사운드가 너무 좋네요. 들어볼까요, 한번? 음질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볼륨도 작지 않아서 웬만한 블루투스 휴대용 스피커보다 음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머지 그 성능이라든가 기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사용을 해보고 필요하면 또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이 뉴 맥북 프로를 가지고 영상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쪼록 2017년형 뉴 맥북 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좋은 정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